지금 은값이 반토막 났다고 공포에 질려 계십니까? 다들 던지고 도망갈 때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세력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가격이면 100톤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웃으면서 당신이 던진 그 피 같은 자산을 헐값에 쓸어정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폭락의 진짜 배후, 그리고 이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아 부를 거머쥘 유일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의 시선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특이점 시대의 투자 전략가 진입니다. 아마 지금쯤 HTS나 코인어플 켜기가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 5천선이 붕괴됐고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과 은이 말 그대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은값, 고점 대비 거의 50%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죠. 이 정도면 그냥 시장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뉴스 틀어보면 온통 경기 침체 온다, 원자재 수요 박살났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소리만 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이성을 찾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종로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금 거래 플랫폼에 접속해보세요. 차트상으로는 가격이 똥값이 됐는데 막상 사려고 보면 물건이 없습니다. 품절, 재고 없음, 아니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붙여서 팝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격이 폭락하면 수요가 없어서 물건이 넘쳐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트는 파란색인데 실물 시정은 물건이 씨가 말랐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통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공포스러운 차트, 그건 가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이 쪼가리들의 가격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의 선물 시장과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현물 시장,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거대한 괴리, 즉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괴리 속에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범인부터 잡고 갑시다. 멀쩡하던 은값이 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산업 수요가 줄어서? 천만에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범인은 미국 시카고 거래소 CME입니다. 지난 1월 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CME가 아주 기습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증거금 인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내 돈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1억 원어치를 사는 레버리지, 즉 빚으로 돌아가는 도박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박장 주인이 문을 쾅 닫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빚이 너무 많아. 지금 당장 현금 더 가져와. 안 그러면 니네가 가진 거 내가 강제로 다 팔아버린다. 이게 바로 악명 높은 마진콜입니다. 돈 없는 개미들, 그리고 과도하게 빚을 낸 투기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을 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던 은 계약을 시장가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팔려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수집 낙하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증거금은 더 부족해지고 또 강제 매도가 나오고 이 악순환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50%라는 경이로운 폭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은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됐습니까? 은이 갑자기 녹슬어서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단지 빚쟁이들이 돈을 갚으려고 물량을 집어 던졌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부리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죠. 바로 박앤세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공포, 처음인 것 같죠? 2026년이라서 특별한 일 같죠? 아닙니다. 시계를 정확히 7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70년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금과 은의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장의 딱 한가운데였던 1975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금은 끝났다, 속았다, 역시 달러가 최고다. 그러고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1975년의 폭락은 끝이 아니라 진짜 폭등을 위한 중간 급유였습니다. 그 이후 금과 은은 역사에 남을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터지자마자 금과 은이 먼저 박살났습니다. 마이너스 30%, 50%씩 떨어졌죠.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더니 다 거짓말이다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스템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금값은 2011년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2026년 2월 이 폭락장은 1975년, 2008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거대 자본이 싼 값에 매집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알고리즘의 한복판에서 털리고 있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양은 던지고 동양은 줍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과 뉴욕의 선물 시장에선 은값이 60불이 깨졌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세계 최대의 실물 소비국인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는 어떨까요? 여기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서구의 금융세랍들이 종이로 된 선물 계약서를 찢어밟힐 때 동양의 거대 자본과 스마트한 개인들은 땡큐를 외치며 실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폐국에서 만드는 아메리칸 이글 은화 없어서 못 팝니다. 판매 중지됐다가 다시 풀렸는데 가격을 80%나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물 가격은 80%를 올렸다.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뭡니까?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은 종이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진짜 돈인 실물로 자금이 대이동,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은은 누군가의 금고로 아주 싼 값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받자 그때는 버스 떠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저들이 판을 흔들면 우리는 그 흔들리는 판 위에서 춤을 추면 됩니다. 제가 오늘 딱 2가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비율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금은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은은 50%가 빠졌죠.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금을 일부 팔아서 폭락한 은으로 갈아탑니다. 이걸 교체 매매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은은 금보다 훨씬 가볍고 탄력적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때 다시 은을 팔아서 금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금 보유량은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1.5배, 2배로 늘어나 있게 됩니다. 달러로 평가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인 금과 은의 무게 자체가 늘어나는 마법, 그게 바로 비율 게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 100톤의 법칙입니다. 전문가가 이 가격이면 100톤 사겠다고 했죠. 물론 우리는 100톤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빌려와야 합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도 모릅니다. 1970년대처럼 여기서 더 지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발 부탁인데 몰빵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전 재산을 털어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대신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혹은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사모으십시오. 가격 보지 마세요.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좋은 거고 오르면 수익 나서 좋은 겁니다. 만약 실물 은을 구하기 힘들다면 SLB 같은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종이 시장이 억지로 눌러놓은 가격이니까 그 싼 값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본주의는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불을 빼앗아 준비된 자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공포입니다. 언론은 공포를 팔고 대중은 공포를 소비하며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넘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대중이 환호할 때 파티장을 떠나고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 폐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쿵쾅거린다면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가장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 2026년 2월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 그때 무서워서 다 팔아버렸지 라고 술잔을 기울이며 후회하는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어 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미소 짓는 자본가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가난의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끄고 역사를 켜십시오. 그리고 10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부의 이동버스에 탑승하십시오. 공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이면을 계속해서 꿰뚫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냉철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처리스크 진이었습니다.